저축은행의 연체액이라 이것이 진짜 폭증한다. 사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23년 1분기 기준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액이 92.4%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9,19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분기에는요 1조 7,685억 원입니다. 92.4%예요. 8,493억 원. 저축은행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예,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액이 이만큼 상황이 나빠진다 그러면요 저축은행 경영에도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늘어나더라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충격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온다. 야,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이 진짜 굉장히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요.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체율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5%였던 연체율이요. 2023년 1분기에는 5.1%까지 2배나 늘었습니다. 2배나.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미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더욱 심각한 지표는 보면요. 순고정 이하 분류로 된 여신 규모입니다. 순고정 이하. 이 순고정 이하라는 게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충당금을 계속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충당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모자라는 부분. 통상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이게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서 준비한 충당금을 빼면 쉽게 말하면 내가 쌓아놓은 충당금보다가 3개월 연체한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2022년 1분기에는 순고정이하 분류 여신은요 1조 4,393억 원이었는데 2023년 1분기에는 2조 8,128억 원입니다. 증가율이 95.4%예요. 늘어난 게 1조 3,73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도 지금 연체율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충당금 쌓는 것에 비해서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이 계속 빨리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변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 대출은 줄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부동산 PF 대출이나 건설업 대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7% 6,126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35조 1,897억 원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대출은 줄어드는데 이게 순고정이하 분류 여신은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 연체율은 더 상황이 나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땡땡 저축은행이 안 망한다 이야기는 잘못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단기 순이익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3년에 4,235억 원의 적자를 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 2023년에 523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1조 9,654억 원에 비하면 마이너스 523억 원 충격적인 숫자죠. 지금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1999년에 이게 마이너스 67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 이때가 우리가 1999년은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도 이게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1,362억 원의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2010년 6,01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때는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죠.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235억 원의 적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523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의 심각한 상황이 말입니다. 아마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저축은행의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하고요. 또 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축은행에 대한 상황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요. 결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그 상황은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축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움직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에 저축하는 것은요. 저는 굉장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 때는요. 5천만 원이잖아요.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그런데 여기다가 이자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한 4,7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요. 도저히 저축은행이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